안녕하세요. 레드맥스 부동산 연구원 장계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 특히 58년 개띠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8년 개띠 너무나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많은 이 중에 왜 굳이 58년 개띠가 유명하느냐? 우리의 역사적인 개념에서 보면 58년 개띠가 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주택 시장에 이제 인구가 이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 거고, 우리가 1953년도에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4년도에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55년생부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55년생부터 58년생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 780만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두터운 인구층입니다. 이 두터운 인구층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은 58년 개띠가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58년 개띠는 인구 문제에서 되게 우리나라 이 인구 동태론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데는 중요한 인구입니다. 즉, 55년생서부터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데 왜 58년이 유명하느냐? 55년생이 사회에 진출할 때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56년생이 진출하고 57년생이 진출할 때 진출하게 되면 거의 꽉 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년이 진출하려고 하면 진출할 곳이 없는 게 바로 이 인구 문제의 58년생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그 다음에 국민학교지, 입학을 하게 되면 55, 56, 57은 멀쩡히 입학을 하는데 58년생이 입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모자라죠? 교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부제 수업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전반, 오후반 만들어지는 거고, 교실이 모자라니까. 마찬가지로 그 58년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55년생 직장, 그때는 일자리가 모자랐죠. 56년생도 모자라고 57년생도 모자랐는데 58년생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57년생까지 자리가 꽉 차다 보니까 58년생서부터는 일자리가 없어져 갖고 취업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마찬가지로 이때의 주거 문제가 최초로 발생을 합니다. 55년생이 결혼을 할 때는 주거 시장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57년생이 결혼을 할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58년생이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이 58년생이 문제죠. 취업 문제, 교육 문제, 모든 이 사회의 문제는 58년생이 들어가다 보니까 55년생부터 57년생이 앞에 다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58년생부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IMF도 어떤 측면에는 58년생이 IMF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물론 이제 IMF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고, 그때는 이제 물론 이런 금융 실명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그 원인이 시작이 된 것은 사실 58년생이 결혼을 하면서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 당시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 원탁 회의를 하면서 와이셔츠 바람에, 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한국의 문제는 지금 58년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결혼하니까 주택이 모자랍니다. 주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주택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정책이 이제 건설부 장관 보고 주택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200만 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만 호 주택을 지면 안정화가 되느냐? 예, 안정화가 됩니다. 라고 해서 나온 정책이 바로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입니다. 그런데
200만 호 다 지었죠. 그 이외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주택은 부족합니다. 오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택은 인구의 증가 문제가 아니라 가구의 분화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가구 분화라고 하는 이 가구 분화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가구 분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수요, 즉 주택 시장을 말할 때는 인구의 증가보다는 가구의 분화가 더 크다. 옛날에 우리는 대가족 시대에 살고 있었죠. 어느덧 이 가구가 어떻게 됐죠? 핵가족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핵가족에서 다시 이 가구 분화 시장이 엄청 빠르게 나왔다. 그 가구 분화 시장을 알기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딸하고 같이 아들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집안엔 집이 몇 채가 필요하죠? 갑자기 한 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전국에 있는 얼마나 많은 결혼식장이 있습니까? 거기서 3쌍, 4쌍이 나옵니다. 결혼식장 하나에. 그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 정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바로 필요한 게 뭐죠? 주택입니다. 그게 일주일 단위로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구 분화라. 근데 그 분화가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멀쩡히 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은 하자마자 가구가 어떻게 되죠? 집이 2채가 필요한 겁니다. 멀쩡히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한 고장에서, 저도 집이 강원도 강릉인데 지금 서울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죠? 그 지역에 태어나면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죽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잡아 나가게 되면, 딸이 직장을 잡아 나가게 되면은 대전에 가서 직장을 잡게 되면 대전에 집이 또 한 채가 필요하고, 아들이 서울에 가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면 서울에 집이 또 한 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구 분화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주거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주택이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는 가구가 분화를 하면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가구 분화의 초기 시장에 있습니다. 이 가구 분화의 마지막 시장은 언제나니까 문화적 분화 시장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애국의 영화를 보면은, 뭐 애국의 삶을 보면은 18살이 되면은 다 나가게 되죠. 우리는 아직까지 18살이 아니라 38살이 돼도 결혼만 안 하면은 부모하고 함께 사는 게 우리 가족의 문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18살이 돼갖고 애가 바깥에 나가는 이 문화적 분화 시장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나라 분화 시장은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분화 시장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량보다 가구가 분화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주택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가구의 분화 때문에 일어난다. 가구의 분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분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간은 지속적으로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